학교 2학년 1차 부등식과 그 활용 개념 정리입니다. 사람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차 부등식과 그 활용입니다. 1차 부등식 부등호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크고 작은 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있는 거를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또는 이거를 A는 B 미만이다, 미만, 초과는 경계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A는 B보다 크다, 또는 A는 B 초과이다. 초과일 때는 이 경계 숫자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A는 B 이하이다. 이하 이상 경계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을 이렇게 표시해줘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때는 는이 들어갑니다.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건 또 매우 중요해요. 이 경계 숫자가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A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경계 숫자가 1일 때 다음에 올 건 뭐예요? 2예요. 그러면 1은 경계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다.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에 올 건 뭐예요? 0인 거예요. 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크다 하고선 경계 숫자가 2가 있다면 이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거, 답이 되는 거예요. 또 경계 숫자가 들어가니까요. 100점 노트.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 좌변은 왼자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좌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해요. 좌변과 우변 모두를 양변이라고 해요. 문제를 풀 때 x의 미지수를 좌변에다 항상 놓는 게 기본입니다. 개념 61번 부등식이 해라는 건 x값을 말하는 거예요.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부등식이 해라고 하고, 부등식이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 한다. 부등식을 푸시오 라면 해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해가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100점 노트. 부등식이 해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자연수는 뭐예요?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나가죠. 부등식 x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 일 때 이 조건에 맞는 게 뭐냐요? 자연수니까 우리가 0은 포함되지 않고 1부터 x에다 집어넣어봐요.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그랬을 때 x가 1을 넣으니까 x 1 넣으니까 얘가 4예요. 4는 5보다 작다. 얘는 맞는 거죠. 아니요, 이 x가 1일 때는
여기가 4니까 얘는 5가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지 참인데 얘는 잘못됐어요. 2 집어넣었을 때는 이봐요. 5에요 5. 근데 5인데 같은 건데 는이 없으니까 얘도 잘못됐어요. 3일 때 얘는 6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크니까 얘는 참이 될 수 있고 4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7이에요. 그래서 7은 5보다 크다. 얘는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3과 5가 되는 거예요. 개념 62번.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A는 B보다 작다 이면 양변에 C를 이렇게 더했을 때 부등호는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부등호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바뀌지 않는다. A는 B보다 작다 해서 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를 곱하거나 나눈 거예요. 근데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부등호가 바뀔 때가 있는데 요거 중요해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 뭐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된다. 여기 A가 B보다 작다. C는 0보다 작다. C는 그래 봐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본래는 A가 B보다 작다였는데 이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100점 노트. 부등호 이거로 바꾸어도 부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다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100점 노트 2. 식의 값의 범위 구하기. ax 플러스 b a가 0이 아닐 때의 값의 범위를 알 때 a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째, 부등식 ax 플러스 b의 값의 범위의 각변에 b를 뺀다. 다음에 부등식 각변에 a를 나눈다.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일 때 여기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먼저 이 식을 아래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만들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2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부등호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니까 부등호 반대로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식을 다 더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요. 우리가 작은 거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가 왼쪽에 있고 이게 대각선으로 와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 63번입니다. 1차 부등식. 여기는 1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x값이 1차여야 돼요.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다음 중 어떤 하나꼴로 변형되는 부등식을 뭘로 한다? 1차 부등식이라 한다. 여기에 반드시 1차니까 기본형은 이렇게 돼요. ax 플러스 b는 뭐 이렇게 되든지 부등호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인 거예요. 단 a는 뭐예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a는 1차가 되기 위해서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꼴이 되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1차 부등식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대요. 왜냐하면 우변에 있는 EX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얘가 없어져요. 1차식이 없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 64번입니다. 1차 부등식이 풀이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1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다음 중에 어느 하나 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제곱을 해도 등식은 같다예요. 부등식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런 꼴로 좌변에 x만 놔두고 다 숫자를 우변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첫째,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양변을 정리하여 이런 꼴을 만들어져요. x 앞에 없는 어떤 개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런 걸로 고쳐진다. 다음에 양변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에 나눠준다. 나눠줘. 그래서 이거이면 나눠주는 게 뭐예요? 지금 얘가 그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하면 부등호 어떻게 된댔어요? 바뀐다. 이게 중요해요. 100점 노트. 여러가지 1차 부등식 풀이. 1차 부등식에 가로가 있거나 개수가 소수이나 또는 분수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푼다. 이건 부등식 말고도 방정식이나 함수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첫째, 가로가 있을 때 가로를 풀어 동료항끼리 정리한 후 푼다. 개수가 소수일 때,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 후에 푼다. 정수로 고친 후에 풉니다. 다음에 개수가 분수일 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또 마찬가지로 뭘로 고쳐요? 정수로 고친다. 100점 노트. 부등식의 해가 주어진 경우 예를 AX가 1보다 작다의 해가 X가 B보다 작다일 때 AX가 1보다 작다의 양변을 뭘로 나눠요? A로 나누어 X는 B보다 작다와 같게 만든 후에 A값을 구하면 돼요. AX가 1보다 작다의 해가 X가 B보다 크다일 때 여기도 양변에 A로 나누어 요놈 꼴과 같게 만든 후에 A값을 구하면 돼요.
참고로 부등호의 방향이 지수 x를 기준으로 바꿨다면 x의 계수 a가 음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또는 문자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바뀌었을 때 양변에 음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래 그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100점 노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부등식의 풀이. 얘는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여기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x. 절대값 x는 x가 아니, 우리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럼 플러스 아니면 0인 거예요. 그때는 이 절대값 아니, 절대값을 그냥 벗겨주면 돼요. 근데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개념을 1학년 때 배웠는데, 이 절대값은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있으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3이나 다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안은 다 아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절대값 값 자체는 3인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말했지만 x가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나와요. x. 그런데 x가 절대값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이 두 개가 벗겨지면서 절대값 벗겨지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x 자체도 마이너스고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아니 이렇게 문자가 있는, 미주수가 있는 그러한 식일 때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 벗기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부등식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이때는 플러스인 거죠.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절대값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가 절대값이고 이게 3이 있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절대값 벗겨지면서 이게 반대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반대로 이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걸 왼박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작은 거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는 큰 거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이렇게 3이 있다고 해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와요. 여기 x가 플러스일 때, 그때는 그대로 절대값 벗겨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서 x가 돼요. 근데 이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왼쪽으로 쓸 때는 왼박으로 해서 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여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 뭐예요? 5 아니라고 해요. 5 아니라는 건 안쪽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경계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개념 65번입니다. 부등식의 해와 수직선. 부등식은 반드시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는 a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경계 숫자가 는이 안 들어 있으니까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작다니까 왼쪽으로 된 거예요. 왼쪽. 다음에 x는 a보다 크다. 는이 없으니까 공간이 비어 있고 경계 숫자 a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갔고요. 3번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는이 들어가니까 경계 숫자가 들어갔어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a가 또한 경계 숫자가 들어가서 a부터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 경계 숫자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색을 칠하지 않고 그 점에 대응하는 수에 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경계 숫자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 있으면 그 점에 대응하는 수가 해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는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경계 숫자부터 해가 될 수 있어요. 개념 66번입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는 1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이나 또는 함수나 다 비슷해요. 그 순서를 잘 생각하면 돼요. 첫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뜻을 미지수 x로 놓는다. 구하라는 걸 미지수 x로 놔야 돼. 문제의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운다. 세 번째는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해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구한 부등식의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문제 뜻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뜻에 맞지 않는 건 버리고 뜻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개념 67번이에요. 수에 대한 문제. 어떤 수에 대한 문제. 어떤 수를 뭘로 놔요? x로 놓고 x에 대한 부등식을 세운다. 두 번째, 연속하는 정수에 대한 문제. 연속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정수 이렇게 나오면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x를 가운데다 놓으면 x보다 하나 작은 거가 그 앞에 거가 되고 x보다 하나 큰 게 뒤에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하면 3 빼기 2라니까 앞에는 2고 뒤에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제일 앞에 거를 제일 작은 거를 x로 놨을 때는 하나씩 도해 나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연속하는 세 정수라는 문제가 나오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짝수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보다 두 개 작은 거 x-1을 하면 되고요. 또 두 개 큰 거 x 플러스 2를 하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 여기가 3이라고 해봐요. 3 빼기 2한 게 1이잖아요. 그냥 연속하는 홀수가 되는 거죠. 또 3 더하기 2가 5가 되고요. 짝수를 예를 들면 얘가 제일 작은 게 짝수로 이렇게 놨다면 2를 짝수로 놔봐요. 그럼 2보다 그 다음 짝수는 뭐예요? 2에다 더하기 2한 4가 되고 그 다음 짝수는
2에다가 사도한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하는 새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오면 x값을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다음에 부등식 활용 100점 노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물건의 개수 또는 사람 수, 나이 등이면 그 해 중에 자연수만을 답으로 해야 돼요. 뭐만 해야 돼요? 자연수. 물건의 개수 1개, 2개, 3개 이렇게. 사람의 수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이 15살, 16살 이렇게 할 때 자연수만 답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나이 문제가 나오는데 x의 범위가 2분의 10이라고 해봐요. 2분의 한 11이라고 해봐요. 11. 그럼 2분의 10이라면 이거 대분수로 고치면 뭐예요? 5와 2분의 1인데 5살하고 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5살하고 뭐 6개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다음 오는 게 뭐예요? 여기가 6인 거예요. 6살이 되는 거예요. 6살. 이런 경우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건의 개수, 사람 수, 나이 등 이렇게 자연수로만 딱 말할 때가 있어요. 100점 노트. 개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 합 A, B의 개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A 개수를 X라고 하면 B의 개수는 A 개수의 합에다가 A, B 개수의 합에 X를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X이고 B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AB 합한 게 뭐냐면 1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A를 X개로 놨으니까 B개는 뭐냐면 이 X가 이쪽 넘어간 10-X개가 되는 거예요. 개념 68번입니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원가는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그 가격이고 정가는 내가 이제 얼마에 팔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팔다가 잘 안 팔리면 뭐예요? 그걸 할인하는 건데 실제 판 가격은 또 판매가라고 해요. 원가 X1에 원가 A%의 이익을 붙여 뭐라고 한다? 정가로 한다. 그죠? 여기 원가라는 말 나오고 정가가 나왔어요. 이익을 붙였고요. 그래서 정가는 원가에다가 더하기 이익인 거예요. 내가 원가에 볼펜을 900원에 사왔다면 900원 그대로 팔면 내게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붙였어요. 이익금을. 그래서 정가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 원가를 X1이라고 하니까 원가 X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니까 이 이익금 원가에다가 몇 퍼센트 이걸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얘는 100분율이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해서 0.1이 되는 거죠. 0.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X가 분배 법칙으로 뒤로 빠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에요. 근데 얘를 20%의 이익을 붙여서 판다고 하면 정가는 본래 1000원에다가 1000원 곱하기 이거 봐요. 소수로 나왔으면 뭐예요? 0.2가 돼요.
얘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뭐예요? 1000원 1 플러스 0.2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원가에다가 1.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정가 X1의 물건을 A% 할인하여 판매가를 정해요. 우리가 정가를 정했는데 막상 안 팔리니까 이거를 할인한 거예요. 할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빼주는 거예요. 할인 금액만큼을. 만약 이때는 뭐예요? 정가를 X로 놨으니까 정가가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짜리가 안 팔려갖고 20% 할인했다고 하면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이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정가에 얘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마이너스 할인하니까 그만큼을 빼준 거예요. 이렇게 20%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1000원 분배법칙으로 1000원이 빠지고 요게 1 남죠. 1에 마이너스 얘가 뭐예요? 0.2니까 0.2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0원에 0.8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1000원짜리 볼펜이 있는데 20% 할인한다면 얼마 내는 거예요? 80%. 그래서 1000원에다가 정가에다가 할인하고 남은 이제 실제 팔 그거를 곱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익은 뭐예요? 판매가에다가 원가를 뺀 값이에요. 판매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가 잘 봐봐요. 원가가 있고 원가는 물건을 사온 가격,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 게 정가고, 정가로 팔았더니 안 팔리면 할인했을 때 실제 판매한 판매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00점 노트 물건 가격, 그건 어떻게 해요? 한 개의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예요. 거스름돈, 낸 돈에다가 물건의 가격을 뺀 거예요. 100점 노트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유리할 때는 는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유리하다는 것은 비용이 덜 들은다는 뜻이므로 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사용하지 않고 크다 또는 작다 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부동어가. 다음에 개념 69번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속력, 시간, 이건 많이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 거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예요. 거리는 킬로미터 또는 미터 이렇게 나와요. 킬로미터일 때는 시속으로 말해야 되고 미터일 때는 분속으로 말해야 돼요. 분속. 속력은 시속, 그러면 1시간당 간 거리인 거예요. 또는 분속 1분에 간 거리예요. 이건 다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시속으로 나왔을 때 분으로 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속일 때는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60분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60분에 20이다 해서 3분의 1을 갖고 이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속일 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 시간 또는 거리 이걸 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돼요. 100점 노트 문제를 꼭 풀 때 각각의 단위가 다른 경우 부등식을 세우기 전에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단위 통일. 1km는 1000m예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래서 1분은
60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다시 15분이라고 하면 시소를 고치려면 여기다가 60분의 15를 해줘야 돼요. 개념 70번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도는 소금물의 농도가 나오면 얘는 뭐냐면 소금물의 양, 여기는 소금에다가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것도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한 거예요. 그래서 농도의 단위는 항상 퍼센트인 거예요. 다음에 소금의 양은 농도 공식에서 문제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얘는 분무니까 반대로 가니까 곱해지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분무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켜도 무슨 양은 변화가 없어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더 넣는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주고, 증발했다면 얘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개념 71번 도형에 대한 문제.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중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 거예요. 여기서 혹시나 마름모가 나오면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돼요. 그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다. 꼭 기억해요. 다음은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개념 72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가 1인 방정식을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 또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XY 2개의 1차 방정식을 말해요. 여기 보면 A, B, C는 숫자예요. 숫자. 다른 말로 A, B, C는 상수이다. 그리고 A,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0 되면 XY 미지수 문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A, B는 0이 아닌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에 미지수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C는 없어도 돼요. C는 0이 돼도 돼요. C는 1차 만약에 있는 거예요. 2x-3y 는 0이다. 이것도 미지수 2개, xy 2개 있는 미지수 2개 있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뭐 3이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여기엔 미지수가 xy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y 값 또는 그 순서상 xy, 이거를 그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그래서 해를 구하라, 근을 구하라, 방정식을 풀어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xy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100점 노트. xy 순서상 m, n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의 해이다. 그랬을 때 x가 m이고 y가 n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가 있다. 이게 4이다. 그러면 4가 나오려면 뭐예요? x가 1일 때는 이게 다 x, y는 자연수라고 할 때 x, y는 자연수다. 얘가 1이면 4가 나오려면 4가 나오려면 y는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y가 반대로 1일 때 y가 1이에요. y가 1이면 얘는 2가 되니까 얘가 2가 되면 돼. 그래서 이 값은 뭐예요? 2,1이다. xy니까요. 만약에 정수까지 확장하면 이게 y가 0 되면 x는 4가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xy를 찾는 거 이거를 해라고 해요. 여기서는 xy가 자연수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념 73번이에요 미지수 두 개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또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 또는 그 순서상 x, y를 연립방정식의 해라 하고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연립방정식을 푼다 또는 해를 구하라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인 거죠. 다음에 100점 노트 xy 순서상 n,n이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의 해이다. x가 m인 거고 y가 n인 거예요. 이거를 두 1차 방식에 각각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 나오고 xy 대신에 m과 n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미지수가 두 개 있는 방정식에 xy를 동시에 넣었을 때 같이 내는 거예요. 나중에 함수에서는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 74번이에요.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풀이. 미지수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적당히 변형한 후에 한 미지수를 소거라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여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어 푼다. 방법은 대입법이 있어요. 1차 방정식의 한 방정식을 x는 y의 식으로 또는 y는 x의 식꼴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한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미지수를 없앤 후에 해를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가간법은 가는 뭐예요? 더하거나 빼서 하는 방법이에요. 가간법 연립방정식의 두 방정식을
각 편에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에 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XY 중에 없앨 걸 먼저 결정하고 그 없앨 그 미지수의 앞에 개수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지수의 부가 같으면 아래식에다 빼주고 식 전체에다가요. 그 다음에 다르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대입법과 가근법 중에 어느 것을 이용하여 풀어도 연립방정식 해는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100점 노트. 가근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 첫째,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다. 두 번째,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한 방정식에 다른 방정식을 빼고 부호가 다르면 두 방정식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다르면 이걸 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 다음에 해를 두 1차 방정식 중 하나에 대입하여, 이때 대입할 때는 가장 간단한 식에다 대입해요. 다른 미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념 75번입니다.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대입법 또는 가관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가로가 있을 때 가로를 풀어 동류항끼리 정리한다. 문자 앞에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푼다. 개수가 분수가 있을 때 양변에 분모의 최소분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치고 푼다. 100점 노트. A는 B는 C 꼴의 방정식 풀이. A, B, C 중에 가장 간단한 걸 두 번 쓰면 되는 거예요. A는 B다 또는 A는 C다.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한 것을 택하여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한 걸 두 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 76번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한 쌍의 해를 갖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외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도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XY 개수, 상수항을 각각 같게 만들 수 있을 때입니다. 해가 없을 때는 두 방정식이 변형하여 XY 개수는 각각 같고 상수항은 다르게 만들 때예요. 뒤에서 1차 함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일치한 거예요. 두 직선이 이렇게. 이 위에 또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예요. 해가 없을 때는 기울기만 이렇게 같은 거예요.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거. 백점 노트.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B를 따져보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나중에 기울기를 결정해요. 얘는 Y절편을 결정해요. 얘는 기울기, 얘는 Y절편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기울기 같고 Y절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의 B가 같으면 돼요. 얘는 일치한댔죠. 이렇게 이후에 또 있는 거고, 해가 없을 때는 기울기만 같고 앞에 Y절편 다른 거예요. 기울기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활용 문제. 개념 77번 1차 방정식의 활용. 먼저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각각 XY로 놓아요. 부등식일 때는 미지수 X 하나만 넣으면 되지만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두 개 있는 거예요. XY.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의 뜻을 맞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요. 문제 서술형에 보면 뭐뭐뭐뭐 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식을 하나 만들고 이 뒤에서 식을 또 하나 만들면 돼요. 3.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 그죠? X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한 연립방정식 해가 문제의 뜻이 맞는지 확인한다. 100점 노트. 자주 쓰이는 수량 사이 관계.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그러니까 XY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X가 10의 자리니까 10X가 되고 더하기 Y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거의 뭐 자리를 바꾼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YX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10Y 플러스 X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여기에 또 여기에 따른 문제의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10X 플러스 Y다. 두 번째는 A를 B로 나눈 목이 Q이고 나머지가 R일 때, 이건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나눗셈 배울 때 배웠어요. A를 B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Q고, 목이 Q고 나머지가 R인 거예요. 그냥 검산식 쓸 때 나눠지는 수는 나눈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수 A, B의 평균 문제. 평균은 총점에다가 나누는 그 별량의 개수, 그걸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총점은 뭐예요? 그러면 총점은 평균 곱하기 별량의 수 하면 돼요. 별량의 수.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있다고 하면 모든 과목들의 합이 총점인데 거기다가 나누기 과목수를 하면 그게 평균 되듯이 총점도 평균에다가 과목수를 곱하면 돼요. 만약에 3개가 나오면 3개 A, B, C가 이 평균이 나오면 마찬가지 총점에다가 3개를 나누면 되는 거죠. 거스름돈은 우리가 지분한 돈에다가 빼기 물건의 가격을 하면 돼요. X의 n분의 n 라고 하면 요게 의라는 건 곱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곱해주면 돼요. X의 A%다. 이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비율로 고치면 100을 나눠서 100분의 A의 X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비율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례배분인 거야. 비례배분. 그래서 여기 보면 A 대 B는 M 대 N이다.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가 C라고 할 때 비례배분에서 A는 전체분의 M 곱하기 C를 곱한 거예요.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3대 2가 있다. 사탕은 총 X개가 있다. 이러면 비례배분하면 이거는 3하고 2를 더하니까 5분의 3 되고 5분의 2가 돼요. A가 B가 있다 하면 여기다가 사탕의 개수를 얼마큼 나눠 먹었냐면 되냐면 A는 5분의 3에다 곱하기 X 하면 되고 B는 5분의 2에다가 X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개수가 되는 거죠. 다음에 활용 문제에서 개념 78입니다.
수에 대한 문제. 수의 문제, 먼저 나이에 대한 문제. 현재 X세인 사람의 A년 전의 나이. 전은 뭐예요? 전의 나이니까 얘는 빼기를 해줘야 돼요. 5년 전이라고 하면 5를 빼주면 되겠죠. 현재 나이에. 비후의 나이. 후라는 건 뭐예요? B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더해줘야 돼요. 점수에 대한 문제. 맞힌 점수 A점을 얻고 틀린 점수 B점을 감점하는 시험에서 맞힌 점수 문제가 X개, 틀린 문제가 Y개일 때 받은 점수는 A점을 X개 맞췄고 B점을 B점수인 거를 Y개 틀렸으니까 틀린 건 점수를 빼야 되는 거 빼는 거예요. 주의할 거는 나이, 개수, 횟수, 인원수 등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해가 먹어야 돼요. 자연수인 거예요. 자연수. 개념 79번입니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등식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원가 X1에 원가 X% 이익을 붙여서 장사한다. 그럼 정가는 원가에다가 더하기 이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지금 XX가 분배 법칙으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바깥에 묶어서 여기에 1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뒤로 묶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A 가로치고 X1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00분의 A에다가 원가를 곱해주면 돼요. 정가인 경우에 정가가 X인 물건을 A% 할인하여 판매했다. 여기 보면 이익을 붙일 때는 정가와 원가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익이 있는 거고, 근데 그때는 이제 X를 원가로 놔요.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정가와 할인했대요. 할인. 내가 원가 900원짜리를 볼펜을 서울에서 사는데 이거를 100원 더 이익 붙여서 1000원에 정가로 팔았어요. 근데 1000원에 팔렸더니 안 팔려갖고 그걸 10% 할인해서 팔았다. 이런 문제인 거죠. 그게 10% 할인하면 얼마예요? 다시 900원이 되겠죠. 판매한 그 가격을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 가격은 정가에다가 할인 금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로 열고 1-100분의 A 가로 닫고 X가 되는 거예요. 위 문제는 원가와 정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익을 붙인 거고, 이 두 번째 거는 정가와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이 공식을 쓴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두 공식 꼭 기억해요. 할인할 때는 빼고 이익금을 붙일 때는 더하면 거예요. 다음에 이익은 판매 가격 빼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개념 80번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예요. X가 A% 증가했을 때 증가액은 100분의 A X가 되는 거예요. 증가액은 이렇게 하면 되죠. 증가. 감소했을 땐 빼면 되니까 얘는 감소하니까 얘는 빼주면 돼요. 우리가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 수가 합쳐서 몇 명이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했고 여학생은 몇 프로 감소했다. 그랬을 때 올해 학생 수를 구하라 할 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증가했다면 여기다 더하고
감소했던 빼는 거죠. 그때 조심할 건 뭐예요? XY는 이때 작년 남학생 여학생을 갖고 식을 놔야 돼요. 개념 81번이에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우리가 부동식이나 또는 지금 연립방정식이나 또 함수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여기서 뭐 거리를 주어질 때가 있고 또는 시간을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로 식을 읽고 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요. 다음에 100점 노트 원에 대한 원 모양의 트랙을 도는 문제.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하는 거예요. 그게 트랙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대로 도는 거죠.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그게 트랙의 길이가 이쪽으로 가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나 그 합한 게 트랙의 길이기 때문에 합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뺀 게 트랙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100점 노트 기차에 대한 문제. 일정 속력의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그러면 더해줘야 돼요. 이건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값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터널을 통과하는 일정한 속력의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는 기차의 길이를 빼줘야 돼요. 아직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을 빼기 기차의 길이다. 100점 노트 강물에 대한 문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은 정지해 있는 물에 대한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요. 강물은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고 배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빼준다, 속력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배의 속력은 그 강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근데 강을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배가 내려가는 속력과 강물이 내려가는 속력을 합해줘서 더해주는 거예요. 개념 82번 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고 곱하기 100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식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니까 물의 양은 분자에 곱해주고, 이렇게 분자했던 100은 반대로 가니까 곱하기가 반대니까 분모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소금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100점 노트. 물을 더 넣는다 하면 뭐야? 소금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의 양인 거예요. 소금의 양은 물을 더 넣은 거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농도는 물을 더 넣었으니까 어떻게 감소해져요. 물을 증발했을 때는 감소했으니까 빼줘야 돼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물만 변화시킨 거니까. 농도는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소금의 양은 더 많으니까 농도는 증가하게 돼요. 소금물을
소금을 더 넣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 소금물은 소금에다가 소금을 더 넣은 거니까 증가하고 소금의 양도 증가하고 농도도 더 진해지는 거죠. 개념 83번의 1에 대한 문제. 전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고 각 단위를 하루, 1일 또는 1시간 또는 1분으로 생각하고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 xy로 놓고 xy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마치는데 3일 걸렸다 하면 일 하나를 3일 걸렸으니까 하루 한 일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만약 7일 동안 했다면 7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은 우리가 fx 이걸 함수값이라고 해요. 우리가 좌표를 배웠는데 x, y라고 좌표를 배웠는데 이 y가 곧 fx 값인 거예요. 함수 두 변수 x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예요. 몇 개씩이요? 꼭 하나씩이에요.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가 생기면 안 돼요.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성립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y가 x의 함수일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배공을 한 상자에 6개씩 담는다고 하자. 상자 x개에 담긴 배공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y는 6x이고 상자 수인 x값의 변함에 따라 배구공의 개수도 그 값이 하나씩 정해지므로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y가 x의 정비례 또는 반비례 할 때 y는 ax다 또는 y는 x분의 a다 일 때도 함수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정해지므로 y는 x의 함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함수일 때는 x가 분모에 있어도 돼요.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는 건데 1차 함수일 때는 1차 함수일 때는 우리가 1차 함수의 표준형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어요. 이 a는 1차 함수일 때는 x가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얘는 분자에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를 물어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데 1차 함수일 때는 x가 분모에 있으면 얘는 1차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함수는 될 수 있어요. 여기 함수 된다고 돼 있죠? 함수는 된다. 함수는 되나 1차 함수는 안 된다. x가 분모에 있을 때. 다음 함수값은 y는 fx에서 x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값, 즉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 한다. 함수라는 거는 함이 상자예요. 상자에 숫자를 넣었을 때 변해서 나오는 거, 하나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수 y는 fx에서 fx가 3x라고 하자. 이게 다른 말로 y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x가 2래요. 그러면 요 x 대신에 2를 이렇게 넣었을 때 fx값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여기다 넣으니까 2는 3에 2다 해서 6이 나오는 거죠.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에 100점 노트 함수 y는 fx에서 f는 함수를 뜻하는 펑케이션으로의 첫 글자인 거예요. f. 다음에 100점 노트 함수 y는 fx에서 fa의 의미는 x가 a일 때 함수값, x가 a일 때 y값, fx의 x 대신에 a값을 대입하여 얻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 111번이에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1차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 다시 표준식은 y는 ax 플러스 b예요. 여기서 a,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서 이 a는 뭐랬어요? 기울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기울기. 이 기울기는 y축과 기울어진 정도고, 기울기가 이 a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보면 위로 가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가요. 이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y의 증가량인 거예요. y의 변화량, 이렇게. 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한다. y는 ax 플러스 b 의 그래프는 1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b는 다른 말로 뭐예요? y절편이에요. y절편. y절편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예요. y절편은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인 거예요. 만나는 점. 100점 노트 평행이동. y는 ax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여기에 지금 뒤에 0이 있는 거예요. 0에다가 얘를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y절편이 플러스면 y축을 따라 위로 평행이동한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y축에 따라 아래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2x가 있다 하면 여기가 2라고 하면 뭐예요? y 2x가 그대로 위쪽으로 똑같이 이만큼씩 평행이동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y는 본래 식에서 아래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했다고 하면 그만큼을 요 y절편에다 도해주면 돼요. 개념 112번이에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x절편은 뭐가 0일 때예요? y가 0일 때예요. 그래서 이게 y가 0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y가 2x 플러스 1이 있다. 그럼 이게 0 되니까 뭐예요?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y절편은 얘 자체가 y절편이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좌표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0인 거고 0,1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니까 오른쪽 아래로 직선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봐봐요. 여기 y절편이 지금 플러스에 있는 거예요. 원점 위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간 거죠.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바둑판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도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고 y절편에 마이너스 있는 거예요. 지금 원점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올라가죠. 기울기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플러스고, 얘는 지금 y절편이 플러스고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한다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y절편은 마이너스고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갔다가 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다음에 100점 노트 기울기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어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기울기를 a라고 놓을 때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x1, y1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x2, y2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니까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여기 분의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x 증가량이니까 x2-x1에 y2-y1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 반대로 x1-x2 분의 y1 y2 이렇게 해서 여기 공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차들의 그 비인 거예요. 이게 기울기인 거예요. 기울기 또 서로 다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한 직선에 이렇게 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 점 직선들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렇게 점들이 찢겨서 직선이 된 거니까 이 기울기들은 이 점에서 A와 B와 A좌표와 B좌표에서의 기울기나 또는 B와 C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점 노트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또는 일치 할 때예요. 평행할 때는 뭐예요?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고 y절표는 다르다. 이때는 연립방정식과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해가. 그 다음에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같고 y절표도 같을 때예요. 그럼 이때는 일치되어 있으니까 얘는 서로 겹쳐 있으니까 무수히 많은 게 점들이 만난 거니까 얘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보편적인 건 기울기가 다르면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개념 113입니다. 1차 함수 19하기 기울기 A, y절편 B의 그래프가 나타난 1차 함수는 표준형, 무조건 이 표준형을 써놔요. 문제 풀 때 y는 ax 플러스 b다. 기울기가 a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 그러면 표준형을 쓰고 요 xy를 대입해서 p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여 p값을 구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주어주면 그래프가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은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뭘 먼저 구해요? 기울기를 구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b값을 구하면 돼요. 이 두 점 중에 하나 제일 만만한 것을 집어넣고 b값을 구하면 돼요. 두 점의 좌표를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하고 연립하여 ab 값을 구한다.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주어줄 때는 y는
x2-x1 분의 y2-y1.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에 x 플러스 b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값에다가 b 값을 또 찾으면 돼요. 100점 노트 1차 함수의 활용. 1차 함수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푼다.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x, y를 정한다. x, y 사이 관계를 세운다. y는 fx.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x의 값 또는 fx 값을 구한다. 구한 값이 문제 뜻이 맞는지 확인한다. 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인 거예요. 1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다.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 y는 yc는 0이다.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개념 114번입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xy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서 a는 b는 0이 아니다. 의해의 순서상이 x, y는 무수히 많고 그 순서상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직선